오늘은 제너레이터를 한번 해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DN의 제너레이터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 반복자 이터레이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는 저도 제너레이터를 사용할 때 왜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나오나 의아심을 가졌는데, 요 이터레이터라는 거를 모르면은 제너레이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MDN에 나온 내용처럼 제너레이터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터레이터 타입이란 무엇이냐? 이터레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넥스트 메서드를 구현하고, 넥스트 메서드는 밸류와 돈을 가진 오브젝트 객체를 리턴하는 것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터레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드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터레이터 타입을 이제 만드는 객체는 next라는 펑션을 사용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next라는 펑션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value와 돈을 가진 객체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런 next 메서드가 구현이 되어 있으면은 이터레이터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주 간단하게 제가 좀 적은 상태라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예제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make range iterator라는, 여기에다가 이제 시작 숫자와 끝 숫자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증가할 때 얼마 증가할 것이냐, 이 파라미터 3개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함수입니다. 시작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시작값과 엔드 값을 비교를 해서 리턴을, 여기 리절트가 리턴이 되는데요. 리절트가 value와 돈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펑션을 우선 해놓고요. 그러니까 make range iterator 쳐보면은 make range iterator라는 애는 이제 펑션이고, 시작값, 종료값, 그 다음에 얼만큼씩 증가할 것인가를 파라미터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이터라는 애는 여기 펑션에 보시면은 range iterator라는 객체를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객체를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이 make range iterator라는 펑션을 실행시킨 결과는 얘는 객체죠. 객체인데 어떤 타입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터레이터 타입 객체입니다. 반복자 타입이죠. 얘를 실행을 어떻게 하냐? 이 이터라는 애는 next라는 펑션을 갖고 있으니까 이 next라는 펑션을 호출을 하면 됩니다. 호출하면은 value 1과 돈이 false, 아직 안 끝났다. 1에서 18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났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1 다음에 3이 증가를 했죠. 증가를 했기 때문에 스텝 1에서 3이 플러스 된 거죠. 그럼 4겠죠. 그리고 지금 수행한 결과는 0에서 1이 됐을 겁니다. 이제 한 번 실행이 됐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얼마만큼 실행이 됐는지에 대한 상태값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다음 인덱스 값이 뭔지에 대한 상태값도 가지고 있죠. 넥스트를 한 번 더 해볼게요. 더 해보면 3이 증가한, 1에서 3이 증가한 4.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18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같으면은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초과했을 때도 끝나게 되어 있죠. 돈. 계속 실행해 볼게요. 넥스트 7, 10, 13, 16. 끝납니다. 18이 넘었기 때문에. 18이 넘어서 돈. 이렇게 이터레이터 타입을 이용을 해서 제너레이터가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제너레이터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너레이터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볼게요. 제너레이터에는 별도의 문법이 있습니다. 이 아스타리크. 저는 그냥 스타라고 할게요. 펑션 스타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얘는 일반적인 펑션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펑션을 작성을 할 때는 펑션 abcd a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 abcd라는 펑션을 실행을 하려면 abcd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 펑션에 지금 문제가 있네요. 어쨌든 abcd라는 소괄호를 붙여줌으로 해서 펑션이 실행되게끔 하죠. 그런데 이 스타 표시를 붙이면은, 아스타리크 표시를 붙이면은
ABC gen이라는 제너레이터를 생성을 했어요. 제너레이터를 생성을 하면은 얘는 ABC gen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실행을 하잖아요. 네, suspend 펑션 자체가 리턴이 됩니다. 얘에 대한 펑션 객체가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펑션처럼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한 번 더 다른 데다가 이렇게 받아줘야 돼요. ABC1이라고 할게요. ABC gen 제너레이터에 대한 객체를 제너레이터에 대한 함수 객체를 ABC에 담아둔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위 예제에서 make range 이터레이터를 실행을 하려면 리턴 타입이 이터레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터레이터 타입 점 넥스트 메소드를 호출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ABC1에 두고요. ABC1점 넥스트 실행을 해줍니다. 넥스트를 호출할 때마다 다른 밸류 값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럼 얘가 그러면 어떻게 동작을 하냐? 제너레이터에는 일드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넥스트를 호출하잖아요. 넥스트를 호출하면은 밸류와 돈이 있는 이터레이터 타입을 리턴한다는 건 알았는데 넥스트를 호출하면은 일드에서 포즈 잠시 대기합니다. 일시 정지. 그리고 리턴은 밸류 돈이 있는 이터레이터 타입을 리턴할 때 밸류에다가 일드 뒤에 있는 애를 밸류에 집어넣고 리턴을 해줍니다. 자, 포즈가 됐어요. 포즈가 됐고 다시 넥스트를 호출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일드 뒤에 있는 애를 이용을 해서 밸류에 넣어주고 그 다음 일드를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 일드를 검사를 했을 때 있으면은 폴스죠. 그 다음 일드를 검사했을 때 없으면 true고 그 다음에 C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 넥스트를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C 다음에 일드가 있나요? 일드가 없었죠. 일드가 없어서 밸류에는 undefined 그 돈은 true가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넥스트를 한 번 더 호출해 볼까요? 넥스트를 한 번 더 호출합니다. 우리가 배열로 치면은 배열의 범위를 넘어선 거죠. 하면은 역시 undefined 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앞서 작성했던 makerange generator, makerange 아까 이터레이터였죠? 이터레이터를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펑션 스타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름 이렇게 해주고 스타트 앤드 뭐 파라미터 다 똑같고요. 얘가 이제 실행이 될 때 1부터 만약에 10까지다. 예, 10까지다. 예제는 지금 10으로 돼 있죠. 10까지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포문을 돌리면서 얘가 멈춥니다. 처음에 1이 들어왔고 1을 리턴을 하겠죠. 1을 밸류에 담아서 리턴하겠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스텝을 플러스 해줘서 여기 3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i가 4로 바뀌면서 4에서 포즈를 하겠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펑션 해주고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터는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단계를 거치게 되죠. 한 단계를 거치게 되고 next라는 메소드를 추출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1 폴스, 4 폴스, 7 폴스, 그 다음에 10 돈 됐죠? 돈 됐는데 아까랑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었죠. 여기 밸류가 3이었죠?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 일드가 없었을 때 이 리턴해준 이 n값 3번 실행이 됐다라는 뜻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터레이터하고 제너레이터하고의 좀 차이점을 좀 보자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MDN 문서에 어떤 말이 적혀 있냐면은 이런 넥스트 인덱스 뭐 n값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태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딩을 하다 보면 좀 실수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if, else if 뭐 이런 거 좀 복잡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 밸류, 이터레이터 타입을 리턴하는 객체 이런 것들도 조금 이 코딩하기 조금 귀찮죠. 예.
예, 그런 것들을 조금 편리하게 만들어 둔 게 제너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터레이터 타입이라는 거고, 이터레이터 타입을 사용을 할 때 우선 멈춤이 되는 곳, 일시 정지가 되는 곳이 일드다. 일드. 요 위에 볼게요. 일드. 일드에서 일단 멈추는 거예요. 넥스트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일드에서 멈추고 얘를 일드 우측에 있는 값을 이 이터레이터 타입의 밸류에 담아서 리턴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넥스트에 이 파라미터를 넣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일드의 우측에 있는 거는 이터레이터 타입의 밸류에 담아서 리턴을 해주는데 그 이후에 넥스트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일단 문법을 일드의 왼쪽에 변수 선언하듯이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예제에서 보시다시피 이 넥스트 메서드 안에다가 이렇게 파라미터를 던집니다. 이 파라미터를 던지면 빌드에서 포즈가 돼서 i가 밸류에 담겨서 나왔어요. 그 나온 건 나온 거고 그 다음 넥스트를 호출할 때 뭔가 영향을 주고 싶다. 그러면 파라미터를 이렇게 담으면 그 파라미터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예제에서는 is break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false라고 들어가죠. true면은 이 포문을 중단하고 이 포문을 중단하면은 다음 일드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겠죠. 일드 넥스트 메서드로 호출하면은 일드가 일시정지되고 일드 우측에 있는 부분에 대한 값을 이터레이터 타입의 밸류에 담아서 리턴을 해주고 넥스트 메서드에 파라미터가 있으면 그 파라미터는 일드 좌측에 있는 변수 선언한 것 부분에 담아지게 되고 그 다음 일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너레이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얘는 일드 좌측에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받을 준비를 한 거죠. 파라미터를 준비를 받은 상태고 제너레이터를 이렇게 일단 변수로 받고 그 다음부터는 넥스트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1, 그 다음에 3, 5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원래는 2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20까지 해놨잖아요. 2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20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멈추고 싶다. 그러면은 로직에 true라고 적어놨죠. is break가 true면은 끝내도록 이렇게 true를 건네줍니다. 4번이 실행이 됐고 끝났습니다. 돈이 끝났다는 뜻이죠. true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next를 아무리 호출을 해도 돈이기 때문에 이터레이터가 끝난 거죠. 자, 이번에는 이터레이터에는 이 리턴이라는 메소드가 또 있습니다. 리턴은 무조건 종료가 돼요. 그냥 종료가 됩니다. 자, 제너레이터를 다시 레인지 제너레이터 4라는 데다가 저장을 해서 레인지 제너레이터 4에다가 넥스트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넥스트 대신에 리턴이라고 해볼게요. 리턴하고 파라미터로 종료 이렇게 넘겨주면 종료 파라미터가 밸류 이터레이터의 밸류에 담기게 되고 돈은 true가 돼서 강제 종료가 됩니다. 그냥 이터레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그냥 처음처럼 구현을 했다면 이 리턴에 대해 강제 종료에 대한 부분도 로직이 또 많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next 메서드, 그다음에 return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파라미터를 넘겨줄 수도 있고 그 파라미터를 넘겨줌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일드까지의 이 로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로직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리턴을 이용을 해서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실제로는 MDM 문서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수루라는 게 있는데 그 수루는 예제를 제가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제너레이터는 어디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내용을 제가 적긴 했는데 이 내용들은 제가 어떤 내용을 보고 적은 거냐면 유튜브에서 자바스크립트 제너레이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JS 컴프 여기에 게시된 요 여자분이 요 영상을 제가 쭉 한 세네 번 본 것 같아요.
이분 거가 굉장히 내용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 안에 있는 키노트의 내용 중에서 제가 좀 꺼내와 봤고요. 예제가 이 영상에 예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베이직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영어라서 좀 이제 접근하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제너레이터 활용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요 동영상을 보시면은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과 같은 이제 핑퐁, 예,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뭐 주고받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 것도 뭐 채팅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카드덱을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이런 거, 요게 요 예제가 이 제너레이터 활용 예제 중에서 레이지 인피니트 시퀀스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터레이터 타입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태를 관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제너레이터 없이 생으로 구현했을 때.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터도 어떤 스테이트 머신으로서 이 로직을 라이브러리를 좀 만들어 두면은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예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아까 여기 요 분 있죠? 요 분이 설명한 예제는 이 다섯 가지 예제에 대해서 전부 다 예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자, 얘기가 길어졌고요. 일단은 활용 예제로서 이제 UUID 생성기라는 예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UUID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랜덤하게 생성한 아이디이긴 하지만 절대 겹치지 않는 뭐 그런 아이디를 시퀀서를 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아이디를 UUID라고 하는데 그런 UUID에 대한 예제를 제가 이렇게 들고 와 봤고요. 일드가 하나고 와일문을 넣어놨죠. 와일문 true로 해놔서 얘가 무한 루프 도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UUID 제너레이터 해서 넥스트를 호출했어요. 넥스트를 호출하면 일드에서 일시정지 했다고 했죠. 그럼 여기 로직이 실행이 되고 여기까지죠. 실행이 되고 UUID가 이터레이터 타입의 밸류에 저장이 돼서 튀어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일드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포즈, 일시 정지한다고 그랬죠. while문이 true로 돌고 있더라도 여기서 포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while문이 계속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next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 next, while true가 있기 때문에 true로 해놨기 때문에 무한 루프로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 일드는 항상 있죠. 항상 존재하죠.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제너레이터 점 넥스트가 아니라 리턴을 누른다면 종료가 되겠지만은 넥스트를 호출을 하는 한은 무한적으로 그 다음 일드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넥스트를 무한대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제너레이터를 생성을 했으면은 UUID라고 이렇게 변수를 해놓고 UUID.next 밸류에 UUID가 이런 식으로 담겨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류를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밸류 하면은 밸류만 뽑히겠죠. 이거를 이제 무한히 반복해서 UUID 한 100개만 뽑아줘. 뭐 어렵지 않죠. 뽀문 이용해서 뭐 let i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왜 하고 있는지 UUID.next 출력해줘 하면 밸류만 출력하면 되겠죠. 이 포문을 이제 실행을 해보면 100번이 실행이 안 되죠. 왜냐면은 UUID.next value 이렇게 했는데 얘를 소모시킨 다음에 다시 호출을 해야 되는데 얘가 next를 하게 되면은 이 일드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문을 살짝 이제 수정을 해주면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다시 포문을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100번이 실행이 되겠죠. 이런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넥스트를 이제 현재 엄청나게 많이 호출을 했죠. 호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UUID는 계속 넥스트를 호출을 하면은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멈추려면 리턴 하면 되겠죠. 하면은 밸류에 아무 값도 들어오지 않고 done이라고 했습니다.
UUID 제너레이터를 이용한 이 UUID라는 얘는 이제 일을 끝마쳤다라는 얘기죠. 얘를 넥스트를 아무리 이제 호출해봐도 값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예제는 제너레이터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UUID 생성기 예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커스텀 이터러블이라는 예제가 있는데요. 이 예제를 보여드리면은 왜 커스텀으로 배열을 만들지? 그냥 배열 값을 입력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엔 그랬고요. 이 예제를 보죠. 배열이라든지 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할 수가 있었잖아요. 포문을 이용해서 한번 간단하게 예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ARR에서 여러분들 in하고 어브의 차이 아시죠? 이 in은 인덱스를 가져오는 거고 어브는 밸류를 가져오는 거. 어레이에서 각각의 값을 꺼내와서 로고 찍는 겁니다. 요런 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이 어레이를 쭉 이렇게 심볼 이터레이터라는 펑션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심볼. 이 심볼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면은 포문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MDN에 보시면. 심볼.점 이터레이터를 이제 펑션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 펑션을 구현할 때 리턴 타입은 당연히 뭘까요? 이터레이터 타입이겠죠. 이터레이터 타입이고 제너레이터가 이터레이터 타입을 리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볼.이터레이터를 이 함수를 구현을 할 때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하면은 레이지 있죠? 여기 레이지라고 적혀 있죠? 레이지 로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클리어하고 이 카드덱이라는 커스텀 객체가 이터러블한 배열처럼 이렇게 요소 하나하나를 순환할 수 있는 여기서 살펴보면은 이제 뭐 클로버, 다이아 하트, 그 다음에 JQK,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트럼프 있잖아요. 트럼프의 덱을 만들어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덱이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배열로 덱을 만든다 그러면은 뭐 클로버 1 이렇게 배열로 만든다면 클로버 2 이렇게 해서 일일이 하나씩 해가지고 50 몇 개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 심볼 이터레이터의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로직을 쭉 이제 흘리면은 얘랑 여기 보시면은 얘 있죠? 얘랑 숫자 여기 2부터 해가지고 A가 1이니까 2부터 해가지고 10이 될 때까지 클로버 1, 클로버 2, 클로버 3, 클로버 4, 뭐 이렇게 쭉 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C라고 하는 게 여기 코트죠, 코트. 코트의 JQKA.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객체 부분에 대한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에 대해서 이해를 좀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니까,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코트에 있는 요소를 JQK 또 해가지고, 클로버 다이아 하트랑 또 조합을 하죠. 조합을 하는데 꺼내올 때 포즈를 하죠, 포즈. 이게 뭔 내용일까요? 여기서 레이지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열은 미리 50 몇 개의 덱을 설정을 해두면은 그거를 한 번에 메모리에 로딩을 한 다음에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제너레이터를 쓰게 되면 넥스트 할 때만 그 결과값을 주죠. 그 결과값이 배열의 다음 값을 가져올 때 호출할 때 만들어서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레이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카드 덱이 한 3만 개짜리 카드 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만 개의 카드 덱을 미리 로딩을 하려면 일단 배열이 3만 개를 만들어야 되고 요소를 그 3만 개를 메모리에 한 번에 올린 다음에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너레이터를 이용한 커스텀 이터러블은 그 다음 덱을 호출할 때 값을 생성해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심볼 이터레이터를 구현한 이 커스텀 이터러블은 그냥 커스텀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스텀 배열은 레이지 로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요거 점 3개를 이용을 해서 배열로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레이지 로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지 로딩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예제를 쭉 보다 보니까 요 예제는 제가 어떤 예제냐면은 우리 무한 스크롤 있죠. 이렇게 스크롤 쭉쭉쭉 올리면은 이렇게 쭉쭉쭉 올리면은 페이지가 끝에 다다르면은 또 다음 페이지가 가져오죠.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예제가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예제가 이제 그 예제입니다. 그래서 swapy.dev라는 API가 지금 좀 막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예제를 보고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실제로 테스트는 못 해봤고요. 예제가 이 제너레이터는 이제 쭉 asynch라는 걸 앞에 붙였죠. async. async 딱 보면은 await, async await. 우리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강의를 했었죠. 패치, 프라미스, 이게 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너레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설명의 강의를 만들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async await 잘 모르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만든 영상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프라미스 영상 보시면 돼요. 하고 패치를 해서 뭔가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데이터에 next 다음 URL이 있으면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바 쪽에 서버 백엔드가 조금 필요한 건데 백엔드에서는 이제 HTOS라는 또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스프링 부트에. 예, 그런 거를 이용하면은 내가 이동해야 될 URL에 대해서 미리 정의를 해서 서버 쪽에서 내려주죠. 그럼 클라이언트 쪽, 이런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내가 접근할 수 있는 URL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또 개념이 있습니다. HTOS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다음 next URL이 존재를 서버 쪽에서 알아서 만들어서 내려주는 거죠.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다음 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서버로 호출하기 전까지는. 그걸 아예 미리 내려주는 거죠. 내려주면은 이 next URL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돌아가고 그 다음에 data.result를 리턴을 해주죠. 제너레이터를 이용한 커스텀 이터레이터잖아요. 이터러브란 객체죠. 이터러브란 객체를 이제 이 get swapy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애는 제너레이터인데 앞에 asynch가 붙어 있죠. asynch가 붙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제에서 엔드포인트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리턴은 제너레이터죠. 예, 리턴 제너레이터인데 뭔가 변수를 더 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화살표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받기 위해서 앞에 만든 거고 어차피 결국에는 리턴이 제너레이터인데 앞에 asynch가 붙였죠. asynch가 붙었다는 얘기는 await를 이용할 수 있고 프라미스라는 거죠. 이 getSwapy 페이저레이터를 이터러브란 커스텀 객체를 만들 때 아까 전에는 symbol 이터레이터를 썼잖아요. 근데 symbol async 이터레이터라는 게 있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 제너레이터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asynch하게 레이지 로딩이 되는 거죠. 어떤 특정 조건에서만 그 다음 넥스트가 올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로직은 얘를 호출하면은 모든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페이지 단위로 불러와서 넥스트 페이지가 있으면 넥스트 페이지 또 불러와서 그 뒤에 데이터 붙이고 그럼 캐릭터즈라고 하는 것이 이 레이지 로딩된 이런 배열이 되는 거죠. 데이터를 한 번에 쫙 다 불러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이만큼 불러오고 여기서 한 이만큼 불러와서 붙이고 여기서 이만큼 붙여 이렇게 불러오게 되죠. 이거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제너레이터 강의를 볼 정도면은 예,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얼마나 안전한 코드인가. 예, 제너레이터의 장점은 while과 같은 인피니티한 무한대로 늘어나는 그런 일을 하는 로직이 있었을 때 안전하게 코드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제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 예제는 제가 뭐 실행을 안 했지만 제너레이터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